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봅니다. 엎드려서 항상 특징할 11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관련자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 소방 점검을 한 경우 그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소방시설법 제25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봐봐. 소방시설법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소방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그지?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구분해서 특정 소방 대상물을 구분해서, 그지? 그런데 특정 소방 대상물에 따라 소방시설이 설치가 되어진 거야. 설치가 되어진 거야. 그런데 설치가 되어진 소방시설이 잘 유지 관리가 되어져야지만 유사시 하체가 발생했을 때 이놈이 제대로 작동을 하겠지. 그래서 이놈을 이제 설치가 되어진 것을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고민스러워야 되는 거야.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가. 그러면 이제 이 유지 관리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자, 거기 나와 있는 정기적이라고 하면 딱 기간을 정해놓고 또박또박, 그지? 또박또박 스스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뭐야? 정기점검, 자체점검이라고 하는 거야. 정기점검, 자체점검. 자, 이 점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기능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작동을 시키고는 거야. 작동을 시키고는 거야. 밸브 같은 거 열어서 물이 나오면은 그거 된 거야, 그지? 그래서 작동 기능 점검이라는 게 있고, 이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어떤 시스템이 갖추고 있는 주요 구성 부품, 이런 것들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종합 정밀 점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합 정밀 점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정기적으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자체 소방 점검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를 이게 이상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치?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누구에게 보고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치? 자, 거기 보면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이게 이제 답이죠. 그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자, 그래서 이제 1항에 보면은 점검해야 된다 나오고, 2항에 보면은, 그 점검한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해야 된다? 본부장이나 소방서장. 어떻게 보고해야 될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해놓겠다 이 말이야. 그치? 안전행정부령으로. 그래서 소방시설법 시행 규칙에 보면은 본부장이나 서장에 보고하는 때 그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절차는 어디에 있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치? 그건 차근차근 보도록 하고. 그래서 11번은 정답을 어때요? 4번 하면 돼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봅니다. 소방시설 공사업자는 소방시설 착공신고서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본부장 서장에게 신고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거는 이제 공사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이 되어져 있는 사항인데, 자, 거기 한번 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자, 소방시설 공사를 하려고 해. 소방시설 공사를 아무나 못해요. 왜 못하느냐? 아무나 했다가 불이 났을 때 동작이 안 되거나 이런 곤란하잖아. 그래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업 등록을 해야 돼요. 공사업 등록을 해야 돼요. 또 이 공사업 등록은 누구에게 하느냐? 시도지사에게 해요.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누구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해요. 그 사람들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등록을 했는데 등록한 사항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 등록했는데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 변경되는 거 누가 알아야 돼? 시도지사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시도지사가 알아야 돼. 근데 변경을 했는데 정말 조그만하게 변경했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몰라도 되겠지? 근데 변경을 했는데 중요한 것을 변경했어. 그럼 알고 있어야 되잖아. 자, 그래서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다시 등록하는 게 아니고 뭐 하도록 돼 있어? 신고만 하도록 하면 되는 거야. 신고만 하면 되는 거야. 자, 신고는 일방적 절차이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딱 하는 거야. 하는 때 뭐가 나오면 돼서 언제부터 신고해야 되느냐, 아니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느냐, 이게 나와야 되겠지. 아까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그러면은 이 변경신고는 그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자, 병균일로부터 며칠인에 신고해야 되느냐 하는 게 나오는데, 병균일로부터 며칠인에 신고해야 돼요? 30일이야. 30일. 30일. 병균일로부터. 아까는 뭐가 나왔냐면은, 아까는요, 하기 전에 7일 전까지 뭐 해야 된다 해서 신고해야 된댔지. 그 다음에 요거는 경우에 병균이 하고 나서부터, 요 날부터 며칠이야? 30일이지. 응? 다르지, 그지? 다르단 말이야. 이 시점을 해서 그 이전에 하면 뭐라고 그래? 사전 신고라고 그러고 그 이후에 하면 뭐라고 그래? 사후 신고라고 그래. 하기 전에 하는 것하고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하고 우리는 공부 학습 효과가 높으면 시험 치기 전에 공부해야 되지, 그지? 시험 치고 난 다음에 공부하는 건 바보잖아. 어? 예습하고 복습이 있는데 예습하고 복습하고 어느 게 더 효과가 좋을까? 어느 게 더 효과가 좋을까? 그런데 무슨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져. 달라지는데 우리 이런 공부는 복습이 효과가 더 좋아요. 예습해도 잘 몰라. 근데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점수를 다투는 거 있잖아. 1등이냐 2등이냐 이거는 뭐야? 예습이야. 예습을 뭐 하기보다도 예습보다 더하지, 그지? 중학생들이 요즘 고등학교 공부하고 있잖아. 그 선행학습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그렇게 해야지만 점수가 이제 빨리 가잖아. 근데 사전적 절차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에서는 사전적 절차가 돼요. 하기 전에 미리 알아야 되잖아, 그지? 이걸 하고 나서 하는 게,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우리 신고 두 번 했어요, 그지? 지금 이제 신고 두 번, 한 번은 사전 신고 나고, 한 번은 사후 신고 나왔어. 그래서 7일하고 30일도 중요하지. 문제는 그거였잖아, 그지? 근데 문제가 어려지면은 언제부터 7일이냐? 언제로부터 30일이냐? 이런 거 중요하겠지? 그것까지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은 병균 1로부터 며칠? 30일이네.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병균 1로부터 30일이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갑니다. 화재 예방 조치 등을 위한 옮긴 유형물 또는 물건의 보관 기간은 규정에 따라 본부나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한 후에 어느 기간까지 보관해야 되느냐? 자, 이런 말입니다. 자, 그거는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소방기본법에서. 자, 소방기본법에서 어떤 것을 규정하고 있냐면 화재 예방 조치라는 게 나와요. 화재 예방 조치. 뭐냐면은 누가 함부로 물건을 뒀어요. 그 다음에 내버려뒀어요. 근데 이게 자기는 아무 상관이 뒀는데 소방에서 말하는 이게 위험물로 볼 수 있는 그런 음식이야. 위험물. 그래서 내가 기름을 한 통 사들고 가다가 그냥 이렇게 놔두고 친구랑 얘기 좀 하고 있었어. 그 사이에 누가 지나가느냐? 소방 본부장이 그걸 지나간 거야. 왜 저 위험한 기름이 저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 그지? 그래서 이 기름 누구가 주인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친구가 얘기했는데 그 말을 못 들어 대답 못 한 거야. 그 본부장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위험물 함부로 두면은 불나면 큰일 나니까 공문 보고 시켜가지고 저거 치워라 이렇게 한 거야. 그게 뭐야? 옮긴 거야. 옮긴 거야. 그치? 지금 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옮겨가지고 이 기름이니까 주유소 가서 팔아먹을까? 안 돼. 우리가 길에 떨어진 거 주워가지고 내 마음대로 써도 돼? 안 돼. 그 작물이야. 안 돼. 그 떨어진 거는 그냥 내가 가만히 내버려야 돼. 근데 이제 표가 안 나는 것은 가다가 이제 만짜리 하나 떨어져 있다. 그럼 설득 주가지고 아무도 몰래 서면 괜찮아, 그지? 안 돌리면 되는데. 근데 그 돈을 쓰는데 누가 받고 그 돈이 누구 건지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딱 알았어, 그지?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저걸 받아야 돼. 자, 이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소방서장이 아무리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치웠지만 함부로 주소가 팔아먹을 수가 없어. 뭐 해야 돼? 보관하고 있어요. 보관하고 있어요. 보관하고 있는데 얼마나 보관해야 되느냐 하는 거야지. 얼마나. 자, 거기 보면은 1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 다음 날부터 며칠? 7일. 종료 다음 날부터 7일. 종료 1로부터 7일하고 종료 다음 날부터 7일은 하루가 차이나. 그치? 하루가 차이나. 자, 보관하는 기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부 기간 여기까지 보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 날부터 카운트해서 며칠? 7일이야, 7일. 그래서 그 문제는 지문을 보니까 핵심이 뭐냐? 핵심이 요지가 종료 1부터 기준이 되느냐? 종료 다음 날부터 기준이 되느냐? 이 말이지. 종료 다음 날부터 기준이 돼서 며칠간? 7일간이에요, 7일간.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도 다 한 번에 문제 나오고 그렇게 합시다. 일단은 뭐냐면은 이거를 함부로 버려둔 물건 이거를 갖다 뿌릴 수 없어요. 뿌릴 수 없고요. 팔아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관을 해야 돼요. 보관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 소방서 게시판에다가 우리가 얼마 전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함부로 뿌려둔 기름 한 통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빨리 와서 찾아가세요. 이렇게 공고를 해야 되는 거야. 공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공고를 할 때 공고가 끝나고 나서부터 언제까지 보관을 하고 이 보관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 소방서가 무슨 창고야 아니잖아. 그때는 뭘 하느냐? 이걸 팔 수가 있습니다. 매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절차들이. 그러면 이 기름 주인은 잠깐 친구하고 얘기하고 오다 보니까 기름이 없어져 버린 거야. 열받아 죽겠지? 이 사람 뭐야?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당한 거야. 자기 물건 없어졌잖아. 근데 소방서장은 왜 들고 가서 팔아먹으려고? 아니야. 이게 잘못해서 그냥 크게 문제되니까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어때? 이걸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여러 사람의 이익이라고 해서 함부로 개인의 이익을 제한할 수 있냐 하면 그렇지 않아. 할 수가 없어. 개인의 재산권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인의 이익보다는 전체 이익이 크기 때문에 법률이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어떻게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절차 중에 하나가 바로 뭐야? 공고 다음날부터 며칠까지? 7일, 한 일. 그런 게 이제 법에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이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13번은 정답을 2번으로 한번 보겠어요. 자, 그 다음 14번 갑니다. 14번. 화재 안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 소방 대상물 중 원자력 발전소, 핵 폐기물 처리 시설 등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시설로 옳은 의사.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특정 소방 대상물 하면은 거기다 뭐를 설치한다고 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한다 했잖아. 소방시설을. 특정 소방 대상물 이렇게 정하는 자체가, 특정 소방 대상물 정하는 자체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거. 소방시설을. 근데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해서 다 소방시설 설치하는 건 아니야. 소방시설 설치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제외되는 경우.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한번 봐봐요. 그 밑에 해설해 보면은, 1번에 두 번째 칸에 봐요. 소방기본법 2조 5에 따른 소방대가 조직돼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청사 또는 차고 이렇게 돼 있지? 이거 뭐냐면 소방서 건물이야. 소방서 건물에는 불 끄는 장비, 불 끄는 전문가들이 가득 있잖아. 거기는 어때? 별도로 건물에다 설치 안 해도 불 나면 저거 다 끈다는 거야. 소방서 건물에 불 나면 정말 웃기잖아, 그지? 소방서 건물에 불 났다 이러면은 그거는 꽤 토픽감이야. 정말 웃기잖아. 웃기는데 그래서 그런 데는 소방시설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다 하느냐? 아니야. 정해져 있어. 뭐라 하는 거야? 옥내소 하자,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등 소화 설비, 비상방송, 피난기구, 소화용수 설비, 연결 동수화 설비, 연결 살수 설비. 요거는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요걸 제외한 것은 어때? 규모와 용도와 수준에 따라서 설치해야 된다는 거야. 이제 그게 뭐냐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럼 어디에 설치하지 않아야 되느냐라고 이제 문제가 나냐면 특수한 용도나 구조를 가진 경우. 특수한 용도나 구조를 가진 경우요. 자, 그거는 이제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세 번째 보면 되겠지. 화재 안전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되는 특수한 용도나 구조를 가진 특정 소방 대상물.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야? 원자력 발전소, 그 다음에 핵 폐기물 처리 시설. 자, 여기에는 어떤 소방 시설은 안 해도 돼요?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 요건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이제 그래서 문제에서 뭐가 나온 거야? 원자력 발전소와 핵 폐기물 처리 시설. 뭐 안 해도 돼요? 연결 송수관 설비와 연결 살수 설비. 4번이지. 이제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알고 뭐를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천천히 외워봐야 되는 거야. 외우려면 이제 복습해야 되겠지, 그치? 네. 자, 15번 갑니다. 소방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에 대한 벌칙 기준은 이제 벌칙이 항상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 그치? 벌칙이 항상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근데 지금 거기 보면 과태료라는 말도 있고 벌금이라는 말도 있어요. 과태료하고 벌금. 자, 벌금하고 과태료는 두 개 다 공통적인 사항은 뭐냐면은 금전거래예요. 돈 뺏어가는 겁니다. 돈을 내라는 거야. 근데 돈을 내라 하는데
그 돈을 내라 하는 게 사유가 틀려. 벌금하고 과태료. 벌금은 뭐냐면은 요거는 행정형벌이라고 해요. 행정형벌. 과태료는 질서벌이라고 해요. 질서벌.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야. 우리가 교통신호를 위반해. 그럼 뭐야? 사고가 날 수 있지. 그치? 사고가 날 수 있어. 사고가 나면 사람이 다칠 수 있어. 자, 그래서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면은 벌금을 부과해. 죄를 지었다는 얘기야. 근데 교통신호를 위반하면 뭐야? 사고를 낼 수 있지. 사고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리 어때? 너 이러면 사고 난다 하고 돈을 좀 받아가야 되겠지. 그게 뭐야? 과태료. 행정질서벌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달성에 문제가 있을 때 부과하는 게. 근데 이거는 실제로 어때? 목적 달성 위배된 경우가 있지, 그치?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과태료보다는 뭐야? 벌금이 더 엄한 처벌이지. 벌금이 더 엄한 처벌이고, 우리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야, 니 빨간 줄 끄여져 있냐? 이렇게 얘기할 때, 벌금은 빨간 줄이 끄이는 거고, 과태료는 어때? 빨간 줄이 안 끄이는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형벌이고, 저거는 질서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반 정도가 크면은 형벌로 가는 거고, 위반 정도가 경미해가지고 어떤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아니고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예방의 차원에서 가면 그걸 뭐가 되는 거야? 과태료가 되겠지. 그러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 과태료 처분이에요. 과태료 처분인데 과태료는 얼마냐면은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우리 법률에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쭉 명시하고 있는데 1에서부터 13까지가 나오는데 3은 2개 있고 12도 2개 있으니까 좀 15가지 항목이지? 15가지 항목이야. 15가지 항목이 나와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2가 있고 13이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끼어들어서 12조는 2가 들어갔지. 12조에 2가 들어가 있지. 그치? 요거는 뭐냐면은 보통 이제 법을 만들 때 전에 다른 내용 같은 거 14이렇게 붙이면 돼요. 근데 요놈하고 완전 유사한데 따로 붙이기는 애매하지, 그지? 그때는 이해해서 끼워 넣는단 말이야.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보면 12가 뭐야? 33조 사망을 위반했고, 그지? 그 다음에 12의 2는 뭐야? 33조 2 2항을 위반한 거야, 그지? 그 사이에 지금 끼어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6번 가고. 16번.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 그 실시 결과를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몇 년간 보관하여야 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근무자와 거주자 이 사람들도 소방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하겠어? 얼른 가서 불을 끄고요.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 그치? 우리 학교에서도 소방훈련 했어야 안 했어요? 했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그걸 하고 나면은 그냥 그걸 끝이냐면 아니야. 그 기록을 보관합니다. 기록은 몇 년간 보관? 2년간. 대부분의 기록 보관은요 2년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관이라면은 무조건 뭘로 해? 2년으로 가는 거야. 2년으로 기록 보관하면 무조건 2년으로 가는 거야. 근데 만일에 2년이 아니다라고 하면 어때? 또 요구되겠지. 근데 그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기록 보관이라는 일단은 뭡니까? 2년간 보관.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규정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별도로 법률을 확인하지 않아도 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가요. 17번. 소방관련법에 의한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으로 저희가 본 것은 아까 우리 뭐 했어? 물 분무등화 설비 설치 대상에 대해서 했지? 요거는 자동화재 속보 설비입니다. 요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지? 자, 그러면은 10층 이하의 숙박시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게 답이 되고 국부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있지?
보물 또는 국부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목조건축물이라고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겠지? 목조건축물은 자동화재 석고 설비가 필요하냐? 필요 없어. 이 목조건축물이 뭐여야 돼? 보물이어도 되고 국부이어도 되지, 그치?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부로 지정된 목조건축물도 어때? 필요한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법률은 이런 표현들을 정확하게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법률은. 자, 그래서 17번은 그렇게 이제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18번. 소방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는 누구와 손실 보상을 협의해야 되는가? 자, 아까 우리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좀 나타내봅니다. 우리 이제 소방과 관련되는 법들은 다 공법적인 체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목적은 항상 뭐야? 전체 이익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치? 전체 이익을 도모하다 보니까 개인의 이익은 안 돼. 문제가 생기겠지? 그래서 이 개인이 문제가 생겨서 열받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해버려. 그러면 뭐 한대서? 처분한대서. 그치? 처분을 정말로 열 많이 받아서 정말로 벌어줘야 되겠다면 뭐야? 행정형벌이 가야죠. 벌금이나 징역형이 가야죠. 근데 조금 잘못하면 뭐야? 과태료 처분한다 그랬어. 맞아? 과태료 처분. 자, 이런 관계가 좀 말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런 관계 또 생각해봅시다. 공익을 위해서 개인이 공익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고 사익은 제한받을 수 있는 거랬어. 근데 이 사익을 제한이 아무리 전체 이익이 좋다지만은 좀 안 됐어. 좀 너무 심했어.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하느냐? 제한된 사익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야. 보상. 미안하다. 보상을 해주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도로를 건설해. 도로를 쭉 건설하는데 여기 내 땅이 있어. 내 땅에는 도로가 가. 어? 그러면 이 땅에다가 도로를 건설하고 여기에 대해서 땅 값을 돌려줘야 되겠지? 이게 뭐야? 보상이야. 보상. 자, 보상인데 이 보상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보상이라 말도 있고 배상이라 말도 있는데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야. 어떻게 다르냐? 보상은 손실을 보상해 주는 거야. 배상은 손해를 배상해 주는 거야. 손실 보상이고 손해 배상이에요. 그럼 손실 보상과 손해 배상은 어떻게 다를까? 손실 보상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손실 보상이라는 거예요. 법률에서 정해놓은 것은 다 뭐야? 손실 보상이에요. 근데 법률에 정하지 않은 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은 뭐라 그래? 손해라고 하고 배상을 해준다. 다르지? 이제 이거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돼. 구분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소방 특별조사를 해. 특별조사를 하다 보니까 뭐야?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럼 그거는 손실일까? 손해일까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특별조사라고 하는 것은 소방시설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야. 법률에 규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조사를 위해서 발생한 문제는 뭐라고 하는가? 손실이라고 그러고 그 손실에 대해서는 뭐야? 보상을 하겠지. 그치? 손실보상. 그래서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보상한다. 이렇게 해서 그럼 손실을 보상할 때는 돈을 줘야 되잖아. 손해에 대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주는 것을 보상금액이라고 하는데 이 보상금액에서 얼마를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손실을 입힌 사람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왜 문제를 만들어서 전체 이익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 야, 너 좀 참아. 내가 너 미워서 한 게 아니고 전체 때문에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하겠지? 보상 줄 게 별로 없어. 근데 손실 입은 사람은 왜 하필이면 내 땅에 와서 이렇게 했느냐. 그지? 열받아 죽겠어.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협의가 실제로 잘 되느냐? 잘 안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상을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얼마를 줘야 되는지 마음을 맞춰야 돼. 그럼 뭐라고 그래? 보상 금액에 대한 협의라고 해. 협의. 그럼 보상 금액에 대한 협의는 누가 하느냐? 열받아 있는 손실 받은 사람, 손실을 입은 사람하고 보상을 해준 사람. 보상을 해준 사람, 손실 입힌 사람이 아니고
손실입히도록 한 행정적 책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시도에서 우리 소방은 자치 소방에서 강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소방 행정에 관한 권한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면 시도에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도산 현지는 누가 하느냐? 시도지사가 하는데. 됐죠? 시도에서. 자, 그렇게 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한가 봅니다. 19번. 소방관계법에와 무창청의 경우에서 기상청 중 개구부 면적 합계가 해당청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청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구부 요건으로 틀린 것이었습니다. 무창청이 나와요. 무창청. 창이 나오는데 창은 원래 뭐 하는 거야? 창이 있으면 바깥을 쳐다볼 수 있어. 창이 있으면 열어놓으면 어때? 바람이 잘 불어. 환기가 돼. 창이 있으면요, 햇빛이 들어와. 그래서 창은 원래 뭘 하는 거냐? 바깥을 내다보거나, 그 다음에, 채광을 하거나, 그 다음에 환기를 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건물에다 설치하는 구조물이 창이야. 창. 자, 그런데 이런 창이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 불이 나면은 이 창을 통해서 어때? 바깥으로 도망갈 수 있지. 피난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소방관들이 들어오는 출입구가 막히면 창을 끼고 들어와. 건물 안으로 어때? 진입할 수 있어. 이런 목적으로 쓸 수가 있어. 그 목적이 다 틀린 거야, 그지? 근데 불이 안 났는데 창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거 이상한 사람이잖아. 불이 안 났는데 소방관이 창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은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소방에서 이 창이 없다고 그랬어. 무창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들어올 수 있어? 없어. 피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움직여야 되겠지. 불이 났을 때 창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이 났을 때 창이 없다라고 하는 건물은 무창층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그러면은 무창층에 대해서는 창이 없기 때문에 피난도 안 되고 진입이 안 되니까 소방시설 어때? 잔뜩 설치해놔야 되겠지? 그러면은 집 있는 사람이 얘가 이게 지금 창이 있는데요 없는데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런 기준을 어디에? 여기서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창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무창청이냐? 전체 건물의 바닥 면적에 대해서 개구부 면적 요놈이 바닥 면적이 30이랬을 때 개구부 면적이 1도 안 되는 때는 뭐라 그래? 무창청이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책이 무창청이야. 그러면 개구부 면적이 1도 안 된다 그랬는데 이때 개구부는 창이라고 보이는 것은 다 개구부를 보느냐? 아니야. 이게 목적이 뭐라 해서 사람이 드나들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창의 조건이 정해져 있어요. 창의 조건이 정해져 있어. 창의 조건이 뭐냐면은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지.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가 되겠다. 자, 지름 50cm 원이 있는데 이게 딱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되어져야 된다. 그럼 지름 50cm는 뭘까? 사람이 드나드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라고 하는 거지. 응? 그 다음에 창은 밑부분의 높이가 1.2m 이내야 된다. 바닥에서부터 밑부분 높이가 1.2m 이내고. 왜 그럴까? 사람이 이걸 넘어가야 되잖아.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복도에 있는 저 창은 넘어갈 수 있어 없어? 나는 진짜는 안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몸 무거운 사람은 안 돼. 어? 그지? 몸 가벼운 사람 전혀 갈 수 있지만은 근데 소방관이 소방장비 다 메고 저런 장 넘어 다닐 수 있겠어?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얼마? 1.2m 이하. 그게 나와 있는 기준은 뭐야? 사람이 드나드는데 필요한 기준들이라는 거지. 사람이 드나드는데 거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항상 법률 문제에서는 뭐를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냐? 숫자를 잘 봐야 돼. 숫자는 뭐야? 기준인 거지. 숫자는 기준인 거야. 그래서 어디다 표시해야 돼? 50cm 이상, 그 다음에 1.2m 이내. 이거 봐야 되겠지? 1.2m 이내. 자, 그런데 3번 보기에 보니까 뭐가 나와서 1.2m 이내가 아니고 얼마? 1.5m. 그랬지?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요. 2급 소방 안전관리대 정보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어요.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이 정해지면은, 그지? 여기에 이제 뭐가 설치가 돼서, 소방 시설이 설치가 돼서, 근데 규모가 크면은 소방시설 많이 설치됐잖아. 지금은 쉽게 설치될 거고, 크기에 따라서 요거를 뭘로 나눠?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나누어. 특급, 2급, 1급으로. 그랬을 때 여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차리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요거를 관리하도록 하는 거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 아직 안 했네, 그치? 우리 중간고사 때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있어요. 계획 있고 여러분들이 기사 자격증을 딱 따버리면 바로 뭐가 돼? 1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돼. 이거. 그러면 이제 2급 소방안전관리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치? 자,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옳지 않은 거였는데. 그 다음에 건설기계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건설기계.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소방공무원으로서. 자, 그 다음에 건설기계 기사,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인데, 자,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돼요? 2급이 돼야 돼. 2급 되지? 2급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설기계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2급이 돼야 돼. 자, 거기 한 번입니다. 건설기계 기사. 건설기계 기사는 안 되지? 그치? 건설기계 기사 안 돼.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면 어때? 되지?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시험에 합격해야 되지. 그치?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정답이 2번이야. 정답이 2번이야. 그죠? 2번. 그래서 그것도 점차 외워가야 되고 2급이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뭐야? 1급도 정해져 있고 특급도 정해져 있겠지. 그치? 다음 번에 문제 나오면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앞에서 2014년 3월 2일 발생했던 소방관계부분 문제 풀이했고 다음 시간까지 이제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 나와 있는 해설 여러분 읽어가지고 더 많이 외워야지만 다음 시간에 좀 쉬워져요. 알겠지? 그래서 그거 외워보도록 합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